포도막염과 각막 부종, 각막이 부어오르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막이 부어오르면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이렇게 무지개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이 안압이 오르면서 무지개처럼 보여요. 그러면 녹내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각막이 붓는 현상. 각막이 붓게 되면 홍채와 모양채 사이에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주라는 통로, 눈물구멍 같은 섬유주라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안압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또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빠질 듯이 아프거나 눈이 밀려나는 느낌이 들거나 또 무지개같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도막염은 포도막, 인체에 포도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포도알 같은 조직. 둥그렇게 굉장히 큰 조직인데 우리 눈은 가장 바깥에 렌즈 같은 콘택트 렌즈 같은 각막이 있고 각막 주변에 흰자위가 있는데 그걸 결막이라고 합니다. 결막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거나 안구건조가 심하거나 그러면 눈이 시뻘게 됩니다. 또 염증이 생겨도 결막염이 생기도 눈이 시뻘게 충혈되고 가렵고 아프고. 근데 각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눈물에 의해서 씻혀지고 균이나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그 각막, 결막, 콩채 쪽에 생기는 염증, 그 전반부 포도막염이라고 그러는데 세균이나 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우리 뭐 세균이나 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경우 주로 전반부에 많이 생깁니다. 중반부, 후반부, 중반부는 이제 수정체, 유리체가 생기는 질환. 그러니까 수정체에 생기는 것이 백내장, 유리체에 생기는 것이 비문증, 증상으로 비문증, 염증 같은 치과에가 뿌옇게 떠다니는 것이 망막에 막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또 염증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이제 혼탁이 되게 되면 백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안압이 오르면서 시신경 쪽에 손상이 오면서 녹내장도 올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생기는 거, 후반부는 이제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과 또 망막에 이 혈액을 공급하는 맥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막에 손상이 오는 거. 망막은 눈에서 필름 같은 조직입니다. 카메라의 필름 같은 조직인데 크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시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고 망막 중심부의 황반에 600억 개의 원추세포,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가 있고 망막 주변부에 1조 개의 막대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광수형체라고 그럽니다. 광수형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각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빛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빛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동입니다. 진동. 내가 음파해서 소리를 귀로 듣듯이 빛 에너지가 각막을 때리면 그것이 쭉 타고 망막까지 갑니다. 망막까지 가게 되면 광수형체, 빛을 받아들이는 수형체가 망막 중심부에 황반부에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1조 개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유전자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단백질이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막 바꿔서 광수형체에서 그 역할을 해서 그 정보를 신경이라는 것이 뇌의 이제 시신경이 대뇌 후두부의 시각 중추까지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하나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신경 총이라고 해서 말꼬리의 다발처럼 총을 이루어서 막 신경총을 이루어서 그 다발로 이 대뇌 후두부의 시신경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거에 이상이 생기면 시신경이 벗겨지거나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시신경 염증, 또 시신경 손상, 또 시신경 위축, 손상이나 위축, 또 염증, 시신경 염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병은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또 우리가 눈 중풍이라고 해서 망막에 있는 혈관,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 또 고혈압으로 인해서 눈 중풍, 노령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인해서 안압이 높고 또 혈관이 터져서 눈 중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광수용체에 생기는 병은 황반부에 생기는 것은 황반부종, 우리의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황반부에 물이 찼어요. 만약 젊은 20대에서 40대에 신경이 예민하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경우는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합니다. 황반부 중심부에 물이 찬 것을 중심성 망막염.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노령층에 황반부에 물이 찬 것을 황반부종. 또 그것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인한 경우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황반부에 물이 찼다. 현재 포도막염으로 인한 경우도 황반부에 물이 차면서 황반부 세포들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부 세포들이 손상되게 되면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또 물이 잠긴 기간이 길면 황반부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그 부위가 시꺼멓게 보입니다. 또 거기에 상처가 이렇게 생기면서 황반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우리 황반부에 주름이 생기니까 우리가 휘어져 보이거나 굽어져 보이거나 복시로 보이거나 번져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게 또 황반부 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황반세포 변성증이 생기게 됩니다. 망막 주변부에 일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손상이 오게 되면 막대세포 손상증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야맹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황반부 중심까지 가게 되면 시력 저하,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포도막염으로 해서 각막 부위가 부어오르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지개로 보이는 겁니다. 무지개로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네. 비도 안 왔는데 안압이 오르면서 안방수가 나가지 못하면 각막이 부어오르면서 물이 차면서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무지개로 보이는 증상. 그러면서 안압이 올라요. 안방수가 또 시신경에 손상이 옵니다. 근데 시신경이 손상돼서 죽은 거, 어떤 분들 시신경이 다 죽어서 10% 남았어요. 병원에서 7% 남았대요.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죽은 세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치료를 해서 죽지 않은 세포를 살리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그 세포가 죽어 있는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시체를 다시 살려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세포 손상이 오기 전에, 신경이 죽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기까지 증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압이 높아서 또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이 너무 약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오게 되면 손상된 다음에 알기 때문에 각막이 붓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중성 망막염이 있고, 중성 망막염이 있게 되면 또 신경도 예민해서 혈압도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이 오르면서 안압도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 증상이 나타나면 연관돼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치료를 잘 받는 게 좋습니다. 각막 부종, 각막 부종, 황반 부종과 함께 각막 부종이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합병증으로 백내장, 녹내장, 또 유리체모가 떠다니는 비문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